원아. 음,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음. 백일홍 이야기. 인성 덕모 걱정. 인성 열기. 왜 100일 가까이 되었는데 오시지 않지? 계속 걱정되네. 인성 사전.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우는 것을 걱정이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일일 삼추. 한일, 날일, 석삼, 가을추. 하루가 3년 같다라는 뜻으로 몹시 애태우며 기다림을 이르는 말로 일일 여삼추라고도 하지요. 옛날 어느 바닷가에 있는 작은 마을의 이야기예요. 한적하고 평화롭기만 하던 이 마을에 어느 날부터 커다란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이 나타나 고깃배를 부수고 사람들을 잡아갔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용왕님께 빌고 또 빌었지만 바다 괴물은 계속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결국 사람들은 해마다 아름다운 처녀를 괴물의 제물로 바치게 되었어요. 어느 해 착하고 예쁘기로 소문자자하던 다니가 괴물의 제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아이고 어여쁜 우리 딸 다니야, 네가 제물이 되어야 하다니 이를 어쩔꼬. 흑흑흑. 부모님은 다니 손을 부여잡고 눈물만 흘렸지요. 다니가 괴물의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다는 소식은 다니를 좋아하던 총각에게도 알려졌어요. 이대로 괴물이 다니를 잡아가게 둘 순 없어. 내가 괴물을 해치우겠어. 총각은 괴물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제가 바다 괴물과 싸우겠어요. 저에게 괴물을 물리칠 기회를 주세요. 드디어 괴물에게 처녀를 바치는 날이 되었어요. 제단 앞에 곱게 단장한 처녀가 앉아 있었지요. 붉은 옷을 입은 무녀는 허이허이 춤을 추며 처녀 주위를 빙글빙글 맴돌았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산처럼 큰 파도가 일렁이더니 시커먼 괴물이 나타났어요. 괴물은 처녀에게 스르르 다가왔어요. 괴물이 처녀를 삼키려는 순간 숨죽이고 있던 처녀가 재빨리 일어나 긴 칼로 괴물의 눈을 찔렀어요. 그 처녀는 다니가 아니라 총각이었지요. 크악! 하늘을 찢을 듯한 비명을 지르며 비틀대던 괴물은 이내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괴물이 사라지자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어요. 얼씨구 좋다. 괴물이 사라졌네. 진작 괴물과 맞서 싸우면 될 것을 총각이 정말 큰일을 해냈지 뭐야.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바다 괴물이 사라진 것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총각은 용기를 내어 다니에게 청혼을 했지요. 다니도 용감한 총각과의 혼례를 약속했어요. 그런데 혼례를 앞둔 다니가 무서운 꿈을 꾸었어요. 아무래도 꿈이 이상해요. 괴물이 다시 나타날 것 같아요. 하얗게 질린 채 꿈 이야기를 하는 다니가 불안해하자 총각은 씩씩한 목소리로 다니를 안심시켰어요. 너무 걱정 마시오. 내가 괴물을 찾아 물리치고 오겠소. 다니는 총각이 믿음직스러웠지만 혹시나 다시 만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모르오. 하지만 100일 안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내가 이기면 흰 돛을 달 것이고 만약에 진다면 붉은 돛이 걸릴 것이오. 얼마나 갔을까?
총각이 탄 배를 쫓아오던 갈매기들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그때 갑자기 잠잠하던 바다에 천둥번개와 함께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출렁이던 바닷물이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하늘로 솟구치면서 괴물이 나타났어요. 총각은 칼을 움켜쥐고 괴물과 맞서 싸웠어요. 총각과 괴물의 싸움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지요. 마침내 총각은 지쳐 흐느적거리는 괴물의 머리를 베었어요. 몸부림을 치며 괴로워하던 괴물은 결국 죽고 말았어요. 한편 다니는 날마다 바닷가 언덕에 나가 총각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빌고 또 빌었어요. 왜 아직도 오시지 않는 걸까? 약속한 날이 다 되어가는데. 다니가 바닷가 언덕에 나올 때마다 한 개씩 쌓은 작은 돌멩이는 어느덧 100개가 다 되었지요. 바로 그때 바다 저편에 배 한 척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디 흰 돛이 보이게 해주세요. 부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어렴풋이 보이던 배가 가까워질수록 돛은 점점 붉은색으로 보였어요. 아, 괴물에게 진 곳이 분명해. 슬픔을 이기지 못한 다니는 언덕 아래로 몸을 던졌어요. 배에서 내린 총각은 곧바로 다니를 찾았지만 다니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어요. 돛이 붉은 것은 괴물의 피 때문이라오. 총각은 다니를 품에 안고 서름에 북받쳐 울었어요. 다니가 죽고 얼마 후 다니의 무덤가에는 붉은 꽃이 피어났어요. 신기하게도 그 꽃은 100일 동안 피어 있다가 지곤 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꽃을 백일홍이라 불렀어요. 이야기 속 낱말 사전. 재물, 조상이나 신 혹은 어떤 신비로운 힘을 가진 대상에게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것을 제사라고 하는데 그 제사에 쓰이는 음식이나 물건을 제물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살아있는 동물이나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어요. 무녀, 귀신을 섬기면서 귀신의 힘을 빌려 사람들의 미래를 점치고 구슬하거나 부적을 써주어 다가올 불행을 막는 일을 하는 여자예요. 무당이라고도 하며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무녀의 힘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돛, 돛담배는 바닥에 돛대라는 기둥을 세우고 커다란 천으로 된 돛을 들이운 배예요. 돛은 바람의 힘으로 배가 나아가도록 도와주지요. 돛에 연결된 밧줄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방향과 속도를 조절해요. 인성전래 요술항아리 백일홍 이야기에 담긴 풍어제 이야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고기잡이를 업으로 삼는 어촌이 많았어요. 어촌에서는 바다에 나가 일할 때 큰 화를 당하지 않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정성껏 풍어제를 올렸지요. 옛사람들이 행했던 풍어제에 담긴 뜻과 정성을 알아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맥. 서해안 별신굿. 비릿한 바다 내음 가득한 바닷가 마을. 깨갱깽깽깽 지징 칭칭징징. 오색깃발 사이로 풍물 소리가 울려 퍼져요. 배를 타는 어부도 물질하는 해녀도 모두 모여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도를 하네요. 당에 오르기. 별신굿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신을 모셔놓은 당에 올라가 신을 모셔온 후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 풍요를 기원하며 구슬하는 곳까지 가요. 별신굿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여하는 큰 축제예요. 제단. 구슬하기 위해 마련한 제단 뒤에는 온갖 신들의 그림을 세우고 그 앞은 화려한 색깔의 종이꽃으로 장식해요.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차려
음식들을 가득 차려내지요. 오색 깃발. 배를 지켜주는 선왕신을 상징하는 오색 깃발은 선왕기라고도 불러요. 고사나 축제 때마다 선왕기를 배에 달고 안전과 풍어,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을 기원하지요. 배치기 놀이. 별신굿이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사람들은 풍물 장단에 맞추어 흥겹게 노래를 불러요. 또 탈을 쓰고 놀이마당, 대감놀이 굿을 펼치기도 하지요. 이러한 흥겨운 놀이는 신을 즐겁게 하여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게 할 뿐 아니라 일에 고단했던 마을 사람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기도 해요. 기원. 별신굿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 해 동안 바다에 나가 많은 물고기를 사고 없이 잡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작은 나무배로 거센 풍랑을 헤치며 고기잡이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배를 지켜주는 신께 기도하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의식이었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신께 비나이다. 울긋불긋 화려한 옷차림의 무당. 이것저것 흔드는 물건도 신기하고 신 불러내는 온갖 노랫소리도 흥겨워요. 기다리던 용신, 바라던 용신, 둥둥 큰 소리 듣고 온 용신, 먼 바다에 간 용신, 이름 모르는 용신, 모두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구. 무당이 구슬할 때 사용하는 물건을 무구라고 해요. 모두 신을 부르거나 신에게 부탁할 때 혹은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용하지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구는 신방울과 쥘부채이고 서해안 별신굿에서는 삼지창도 종종 사용해요. 신칼. 잡귀를 쫓아낼 때나 춤을 출 때 또는 점을 칠 때 쓰는 칼이에요. 삼지창. 끝이 세 갈래로 되어 있으며 물풀의나무 등의 나무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혹은 휘어지도록 불에 구워 만들어요. 쥘부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부채로 산신령, 팔선녀, 나비와 꽃, 관훈장, 제갈량, 장비, 승려 등을 원색으로 화려하게 그린 것이 특징이에요. 신방울. 놋쇠로 만든 작은 방울을 말하며 무당이 큰 굿을 버릴 때 부채와 함께 들고 굿을 버려요. 방울의 맑은 소리는 신령을 불러들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신거울. 무당이 사용하는 거울로 청동으로 만든 것을 명도라 하는데 뒷면에 해와 달, 별 등을 새겼어요. 무복. 무당이 굿을 때 입는 옷을 무복이라고 해요. 무복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굿의 종류에 따라 굿을 하는 장소에 따라 여러 벌의 무복을 놓고 갈아입으며 굿을 하지요. 무복은 모두 화려하고 머리에는 흰 고깔을 쓰거나 꽃으로 장식한 감 모양의 꽃갓을 쓰기도 해요. 무악기. 무당이 노래하고 춤추며 굿을 할 때 연주를 하기 위한 악기예요. 무악기는 굿판의 흥을 돋우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지역에 따라서 쓰는 악기가 다르지만 주로 북, 장구, 징, 꽹과리의 사물과 태평소, 자바라 등이 쓰여요. 징. 큼직하고 둥근 노쇠판에 끈을 달아 헝겊으로 말아 만든 채로 쳐서 소리를 내요. 장구. 긴 오동나무로 통의 허리를 잘록하게 하여 오른쪽에는 말가죽을 대고 왼쪽에는 소가죽을 대어 만든 악기예요. 왼쪽은 두껍고 낮은 소리가 나고 오른쪽은 얇고 높은 소리가 나요. 북. 나무나 쇠붙이로 만든 둥근 통 가장자리에 가죽을 팽팽하게 씌워 채로 가죽을 쳐서 소리를 내요. 굿의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해요. 자바라. 놋쇠로 만든 타악기로
배가 불룩하고 전체적으로 둥글넓적하게 생겼어요. 두 짝을 마주쳐서 소리를 내요. 태평소. 단단한 나무에 속을 파서 만든 관에 8개의 구멍을 내고 아래쪽에는 깔때기 모양의 노쇠를 달며 부리에는 갈대로 만든 얇고 가는 조각을 끼워 불어서 소리를 내요. 꽹가리. 작고 둥근 노쇠판을 나무로 만든 채로 두드려 소리를 내요. 피리. 속이 텅 빈 대롱에 여러 개의 구멍을 내고 입으로 불어 소리를 내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다니의 꿈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나요? 다니의 꿈에 괴물이 다시 나타났어요. 총각이 괴물을 완전히 물리친 게 아닌가 봐요. 다니의 꿈은 무엇을 알려주려는 것일까요? 이제 다니와 총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니의 꿈이 나타내는 것을 해석해보고 다니와 총각의 미래를 이야기해보세요. 또 괴물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꿈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상한 꿈을 꾸고 나면 꿈풀이를 하며 미래를 점쳐보기도 하지요. 실제로 걱정이나 간절한 마음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미래를 암시하는 다니의 꿈을 해석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야기 속 사자성어 사전. 학수고대. 저기 다니 좀 봐. 하계 머리처럼 목을 길게 빼고 이제나 저제나 총각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네. 아이고 가엾어라. 저렇게 다니처럼 무언가를 애달프게 기다리는 걸 학수고대라고 해. 알쏭달쏭 논술산맥. 괴물을 찾아가는 길.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 총각이 괴물을 찾아가고 있어요. 가는 길 중간중간에 갈림길이 나오네요. 괴물을 찾아가는 길은 모두 몇 가지인지 알아보고 가장 먼 길은 파란색으로, 가장 가까운 길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다니 아가씨를 위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괴물을 무찌르고 말겠어. 기다려라, 괴물아! 총각이 괴물을 찾아가는 길은 모두 6가지 경우가 있어요. 6가지 경우를 모두 그려보고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길, 가장 긴 길을 비교해 보세요. 또 총각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했을지, 왜 그랬을지 등도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무서우니까 먼 길로 천천히 갈 거야. 혹은, 빨리 괴물을 물리쳐야 하니까 가까운 길로 가야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야기 속 작가 생각.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꽃은 시름을 달래주고 함께 기뻐하는 고마운 친구와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영혼이 꽃으로 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꽃마다 생김새와 향기가 무척이나 다채로운 것처럼 꽃에 얽힌 전설과 사연들도 많답니다. 백일홍 이야기는 지고지순한 사랑의 모습을 100일간의 기다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언덕에 올라가 자신을 위해 괴물을 물리치러 간 총각을 기다렸던 다니는 죽어서도 약속을 지키려는 듯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지요. 깊은 사랑이 피워낸 신비한 백일홍 이야기는 변치 않는 사랑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전해줄 뿐 아니라 바닷가 마을의 풍습과 재래를 통해 옛사람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글 작가 정은혜. 인성 가꾸기. 걱정이란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우는 것을 말해요. 걱정에 관한 명언. 마음은 공연한 걱정거리를 만들어내는 창의력 대장이다. 걱정은 흔들의자와 같다. 계속 움직이지만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라. 견우와 직녀.
배틀가. 배틀가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민요로 부녀자들이 배틀로 천을 짜면서 그 과정을 부른 노래예요. 여러 지방에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야기 속 가치 사전. 근면. 당장 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부지런히 해내는 태도예요.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 집에 들어올 때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 두는 것, 그리고 학원에 갈 시간을 잊지 않고 꼭꼭 지키는 것이 바로 근면한 태도이지요. 인성덕목, 성실, 인성열기. 너희들이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 하늘나라가 엉망이 되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떨어져 지내거라. 임금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인성사전. 정성스럽고 참된 것을 성실이라고 해요. 인성전례 사자성어. 초지일관. 처음 초, 뜻지. 한일, 꿰관. 처음에 세운 뜻을 이루려고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아주 오랜 옛날 하늘나라 임금님에게 예쁜 딸이 있었어요. 배를 아주 잘 짜서 이름도 직녀였지요. 직녀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배를 짰어요. 캄캄한 밤하늘에 배틀 소리가 울려 퍼지면 별들이 별똥별을 떨어뜨려 하늘에 반짝반짝 수를 놓았지요. 직녀는 정성 들여 짠 옷감으로 하늘나라 사람들의 옷을 만들었어요. 직녀가 만든 옷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늘나라 손녀들이 무척 좋아했어요. 이렇게 곱고 예쁜 옷을 만드는 직녀 공주님은 아마 마음씨도 이 옷처럼 고우실 거야. 선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흐뭇해진 직녀는 더욱더 열심히 배를 짰어요. 하늘나라에 향긋한 봄이 왔어요. 바람이 꽃향기를 불고 와서 코를 간지리자 직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꽃을 따다 옷감에 수놓으면 정말 아름다울 거야. 직녀는 알록달록 예쁜 꽃들을 찾아 하늘나라 들판을 돌아다녔어요. 그때 직녀의 눈에 저 멀리 소를 몰고 가는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청년의 이름은 견우였지요. 세월이 흘러 견우와 직녀는 서로 좋아하게 되었어요. 둘은 황금색 꽃반지를 끼워주며 혼인을 약속했지요. 임금님도 소를 열심히 돌보는 견우가 믿음직스러워 혼인을 허락했어요. 견우와 직녀는 신랑 신부가 되어 선녀들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렸어요. 부부가 된 견우와 직녀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견우는 푸른 들판에서 소를 돌보는 일도 있고 직녀는 배틀에 앉아 배를 짜는 것도 잊었지요. 이제 하늘나라에는 철커덕 철커덕 배틀 소리도 우어우어 소무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선녀들은 견우와 직녀를 걱정했어요. 혹시 견우님과 직녀님이 아프신 것은 아닐까? 어느덧 하늘나라의 겨울이 찾아왔어요. 직녀가 겨울옷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선녀들은 추워서 오들오들 떨어야 했어요. 또 견우가 돌보지 않은 소들이 제멋대로 날뛰는 바람에 하늘나라 들판은 아주 엉망이 되었지요. 임금님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일은 하지 않고 날마다 놀러만 다니다니. 임금님은 견우와 직녀에게 큰 벌을 내렸어요. 이제부터 둘은 서로 떨어져 지내거라. 직녀는 은하수 서쪽에서 배를 짜고 견우는 은하수 동쪽에서 소를 돌보거라. 견우와 직녀는 뒤늦게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임금님도 벌을 내리긴 했지만
사랑하는 두 사람을 떼어 놓으려니 마음이 아팠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음력 7월 7일에만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7월 칠석이 되었어요. 견우와 직녀는 한달음에 은하수 강가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은하수가 너무 넓고 깊어 건널 수가 없었지요. 보고 싶은 견우님, 보고 싶은 직녀님. 견우와 직녀는 서로의 이름만 애타게 부르다 끝내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7월 칠석이 되어도 만날 수가 없는 견우와 직녀는 웃음을 잃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은하수를 건널 수 있다면 좋으련만. 견우와 직녀가 흘린 눈물은 하늘나라 아래로 흘러내려 땅 위의 숲과 마을을 휩쓸었어요. 그 바람에 땅 위에 살던 사람들과 동물들이 큰 고통을 받았지요. 다시 긴 시간이 지나고 다음에 7월 칠석이 다가왔어요. 오늘도 은하수 강가에 나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울던 견우와 직녀는 깜짝 놀랐어요. 까치와 까마귀들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길고 튼튼한 다리를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견우님, 직녀님, 이제 은하수를 건너가세요. 드디어 만난 두 사람은 또다시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견우와 직녀는 다음에 7월 칠석을 약속하며 눈물 대신 엷은 미소를 머금은 채 헤어졌어요. 내년에도 까치와 까마귀들이 만든 오작교를 건너 만날 테니까요. 다시 하늘나라와 땅 위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다만 아직도 7월 칠석날에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 부슬부슬 비가 되어 땅을 적셨어요. 이야기 속 낱말 사전. 배. 무명실이나 명주실 혹은 삼배와 모실을 나무로 만든 옷감 짜는 도구인 배틀에 넣고 짜낸 옷감이에요. 옛날에 배를 짜는 일은 여자들의 대표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왕비가 손수 명주실로 배를 짜고 사람들에게 배 짜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소. 먼 옛날부터 사람들이 길들여 집에서 기르는 가축으로 농사일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소를 한 식구라고 여겨 생구, 집안일을 돕는 하인을 부르는 말라고 불렀지요. 소를 몰고 일을 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일이었어요. 은하수. 수많은 별들이 넓적한 원 모양으로 모여있는 거대한 별의 무리를 말해요. 그 모습이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강처럼 보인다 하여 은하수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서양에서는 헤라 여신의 젖이 뿜어져 나와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유길, 밀크웨이라고 부르지요. 인성전래 요술 항아리. 견우와 직녀에 담긴 세시풍속 이야기. 농사를 주된 일로 삼았던 우리 민족은 매월 농사와 관련된 풍습이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도 이날 하루 동안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함께 모여 흥겹게 놀았지요. 세시풍속 달력을 보며 조상들의 지혜를 알아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맥. 1년 12달 아름다운 세시풍속. 1년 12달 영치기 영차 할 일도 많고 1년 12달 얼씨구 절씨구 놀 일도 많네. 1년 12달 우리 조상들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놀이를 했을까? 1월 설날. 음력 1월 1일 설날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명절이에요. 가족이 모두 모여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집안의 어른에게 세배를 하며 한 해 동안의 건강을 빌지요. 이날 떡국을 한 그릇 먹어야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2월 머슴날.
3월이 되면 머슴들은 농사일로 몹시 바빠지게 돼요. 그래서 3월이 되기 전에 주인들은 머슴들을 위한 큰 잔치를 준비했어요. 이날은 송편 모양의 떡을 쪄서 머슴의 나이만큼 먹게 하고 돈을 주어 실컷 놀게 했어요. 3월 삼진날, 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고 뱀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며 나비가 들판을 날아다녀요. 이날 노랑나비와 뱀을 보면 운수가 좋다고 여겼어요. 어른들은 삼삼오오 모여 화전을 부쳐먹고 아이들은 풀피리를 불고 각시 인형을 만들며 놀아요. 4월 한식,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명절 중 하나예요. 한식날은 더운 음식을 피하고 차가운 음식만 먹는 풍습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성묘를 가고 나무 묘목을 심기도 하지요. 이날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고 해요. 5월 단오, 5월 5일 단오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새벽 상추밭에 맺힌 이슬을 받아 분에 개어 얼굴에 바르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날 아낙네들은 그네를 타고 사내들은 씨름을 하며 놀았지요. 이날은 쑥으로 수리떡과 약떡을 쪄먹고 앵두화채를 해먹었어요. 이날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여름에 대비해 부채를 선물했는데 특히 왕에게 만들어 올리는 부채를 단오선이라고 불렀어요. 6월 삼복, 1년 중 가장 더운 날을 복날이라고 해요.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삼복이 있지요. 이날 사람들은 더위를 건강히 이겨내기 위해 삼계탕을 끓여 먹으며 몸보신을 했어요. 하지만 이날 목욕을 하면 건강을 해친다고 해서 아무리 더워도 목욕은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빌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둥실둥실 보름달 보며 우리 가족 건강 빌고 눈 내리는 12월 호로록 쩝쩝 맛있는 팥죽 먹세. 1년 12달 우리 조상들 무엇을 빌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7월 칠석. 7월 칠석이 되면 아낙네들은 참외와 오이를 차려놓고 직녀별을 향해 기도를 올렸어요. 또 장독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기도 했는데 이때 배를 잘 짤 수 있게 해달라는 기원을 드리고 가족의 건강을 빌었지요. 이날은 밀전병과 밀국수를 해먹었어요. 8월 추석. 음력 8월 15일은 농사지은 햇과일과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놓고 조상님께 감사의 차례를 올리는 날이에요. 이날은 송편을 만들어 먹고 저녁이 되면 둥근 보름달을 구경하러 갔죠. 마을에서는 농악놀이, 기마싸움 같은 민속놀이를 즐기며 흥겨운 하루를 보냈어요. 9월 중구. 우리 민족은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모두 조상님의 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조상님에게 제사를 지냈지요. 이날도 핵곡식으로 성주 차례를 지냈는데 특히 떠돌아다니다가 죽었거나 전염병으로 죽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했어요. 이날은 국화를 따다가 화전을 부쳐 먹었어요. 10월 상달고사. 음력 10월은 고사를 지내는 달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날을 잡아 금주를 치고 그날은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으며 고사에만 신경을 썼어요. 시루떡과 술을 차려놓고 집안에 터주신, 성주신, 재석신, 조왕신에게 고사를 지냈어요. 11월 동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에요. 이날은 동지 팥죽을 쏘아서 집안 곳곳에 뿌리며 잡귀를 쫓았지요. 또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으며 건강을 기원했어요. 팥죽에는 새알심이라는 찹쌀로 빚은 둥근 경단이 들어가는데 나이수만큼 경단을 먹었어요. 12월 제석. 12월의 마지막 날을 제석이라고 해요. 제석에는 대청소를 했는데 1년 동안 집안의 묵은 때와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설날을 맞기 위해서였어요. 이날 저녁에는 어른에게 묵은 세배를 하며 한 해 동안 돌봐주신 것에 감사를 전했어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하늘나라에 무슨 일이 생겼나요? 하늘나라가 엉망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견우는 원래 어떤 일을 하고 직녀는 어떤 일을 했나요? 견우와 직녀가 맡은 일을 하지 않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이제 견우와 직녀는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견우와 직녀가 함께 지내면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에게는 맡은 바 책임이 있어요.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것이고,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농부는 농사를 짓는 것이지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게 되지요. 견우와 직녀의 예를 보며 성실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 사자성어 사전. 천생연분.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를 보고 천생연분이네 하고 말하는 것을 들어봤지? 이 말은 하늘이 짝지어준 인연이라는 뜻이야. 그만큼 둘이 꼭 어울린다는 말이지. 우리처럼 말이야. 천생인연 또는 천정연분이라는 말도 같은 뜻으로 쓰인단다. 알쏭달쏭 논술 산맥. 편지 쓰기. 1년에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는 견우와 직녀는 보고 싶을 때마다 서로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애틋한 마음을 담은 견우의 편지를 읽은 직녀가 어떤 답장을 보낼지 여러분이 직녀가 되어 직접 편지를 써보세요.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어 편지를 써보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태도는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사는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해요. 하지만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본다면 남을 이해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거예요. 견우뿐 아니라 까치나 까마귀에게도 감사의 편지를 써보세요. 보고 싶은 직녀에게 오작교를 건너 당신을 만나고 온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건만 당신이 참으로 보고 싶소. 다리를 놓아주었던 까치와 까마귀들의 머리가 모두 벗겨졌다 하더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미안했다오. 까치와 까마귀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일을 열심히 하고 내년 7월 칠성날에 다시 만납시다. 그럼 몸 건강히 잘 이꾸려. 7월 10일 은하수 동쪽에서 남편 견우가. 이야기 속 작가 생각. 견우가 소를 치는 일과 직녀가 옷감 짜는 일은 옛날 남자와 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들이랍니다. 그런데 견우와 직녀는 자신의 중요한 일을 게을리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견우가 돌보던 소가 마구 날뛰는 바람에 하늘나라가 엉망이 되고 선녀들은 겨울옷이 없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견우와 직녀는 1년에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는 벌을 받게 되었지요. 은하수를 사이에 둔 견우와 직녀가 가까이서 만날 수 없어 슬퍼하자 까치와 까마귀는 오작교를 만들어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에서 이별은 게으름에 대한 벌이며 오작교는 뉘우침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평소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를 통해 게으름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글작가 임형진. 인성 가꾸기. 성실이란 정성스럽고 참된 것을 말해요. 성실에 관한 명언.
성실과 지혜가 제대로 결합해야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다. 성실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이다. 정직과 성실을 그대의 벗으로 삼으라.